자, 정부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진행이 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경남에서 남해군이 모든 군민들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좀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적용 지역부터 금액까지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 무엇을 고민해야 더 효과적일지 재윤경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6.3 지방선거에서 하동군수 후보로 나서셨고, 네. 예, 낙선하셨고, 네네. 예, 아쉬움이 크셨죠? 많이 죄송했습니다. 좀 지지자분들께서 밤 12시까지 개표 방송을 함께 지켜보시면서 예, 그 사전 투표 개표 때는 좀 이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1시까지는 좀 이기는 제 그 보도를 확인을 하다가 네,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후보인 저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아쉽다는 것보다 너무 그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저는 이번에 어쨌든 그 득표율은 좀 나름 의미가 있는 득표였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네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민주당에 누구를 찍었다가 아니고 정말 이번에는 기회다. 재윤경 후보가 꼭 당선돼서 하동군의 여당 후보로서 그리고 또 국회의원 경험과 중앙정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동이 그동안 그 소외돼 왔던 수많은 문제들을 좀 많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심들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표를 찍어주신 분들은 그 기대감 때문에 지고 났을 때 그 굉장한 그 상처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나 아쉬움이 컸던 선거였다. 네네네, 라는 거였고요. 자, 근데 오늘 농어촌 기본소득 얘기하려고 오늘 네네네. 예, 재윤경 전 의원님을 좀 뵙자 한 건데 왜 이분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윤경 전 의원께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대선 후보 경제 공약, 네네, 예, 그런 것도 담당하기도 하셨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경기도에서 네네, 예, 지사 당시에 함께 일을 또 하셨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기 이전에는 경제, 특히 빚 전문가, 네네네. 주빌리은행 서민금융. 유명하고요. 그렇죠, 서민금융 네. 쪽으로. 자, 그래서 지금은 하동 시민사회단체 주민들과 함께 또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서명을 받고 계시던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조례 서명이라니요? 일단은 주민 청원 조례를 한번 해보자. 주민 청원 조례. 네네 조례라고 하면은 기본소득을 달라. 기본소득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제 법적인 장치인데요. 지원 근거. 재정법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경상남도가 이번에 신청한 군이 한 6개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네. 다 안 됐죠. 떨어졌죠. 네. 예. 남해군은 작년에 신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남해군이 신청 전까지 의회가 이제 조금 기울어져 있었고 당시에 이제 지금의 야당 국민의힘에서 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도 자르고 그리고 그 남해군에서도 좀 부정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 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대신에 남해군에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 참여하는 서명전을 한 1년간 지속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범 지역에 선정되는 가장 큰 첫 번째 조건이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지군요. 의지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경남이 6군데가 다 탈락한 이유가 첫 번째가 경남도에서 예산을 도 예산 부담분을 안 하겠다. 네, 그래서 실제로 30%를 분담해야 되는데 18%만 통과시키는 기현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남도는 의지가 없는데 심지어 그걸 주도했던 분이 다시 도지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각 경남에 신청했던 군 하동군을 비롯해서 6개 군이 그 이전에 하동군만 해도 이전 군수께서 이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부동의 의사표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감점 요인이 되는 겁니다.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주민들의 어떤 운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직접 나서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청원하는
무엇보다 직접 의지를 민주주의. 보이는 것이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이런 걸 설득하고 해보자라고 제안했더니 아하. 운동 추진본부를 꾸려서 이제 지금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예. 남의 군을 봐라. 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하동 국민들께. 제가 선거 때 제일 예. 많이 했던 게 남해는 되고 왜 하동은 안 되지 이거였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네. 남해군 그러니까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로 이웃인 하동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좀 들어봤거든요. 네, 네, 잠깐 네.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예. 15만 원. 남해가 좀 푸짐하네. 그죠?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세요. 도움이 많이 돼요. 시장 경제 활성화는 조금 더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저한테도 와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도움 되지. 못 받은 그 군단에서는 많이 부러워하지. 안 받을 때와 지금 받을 때가 이 시장을 우리가 가보면 활성화 많이 돼. 식당에서 밥도 사 먹고 농사하는데 또 뭐 거름도 사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 인근의 하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거든. 그거 갖고 뭐 갈색이냐 택도야지 안 주는 것보다 낫지. 지금 왜 남해는 15만 받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 받나? 그래서 시장 변화가도 엄청 좋아요. 근데 우리 하동은 하동시장 죽었죠. 여기도 죽었죠. 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네, 네, 예, 맞습니다. 국민들 반응도. 체감할 수밖에 어. 없는 게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 예. 특히 노량 같은데 횟집에 남해 예. 국민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네. 그 수가 굉장히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자기 그 면에서 네. 소비를 해야 소비를 이제 되니까. 해야 되니까. 예, 외식도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하게 되니까 이제 외식 2번 할 거 이제 남해에서 직접 하는 거죠. 하동으로 안 건너오고. 네. 그러면 하동 국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보다 많이 역설을 하시겠네요, 지금은. 맞습니다. 예, 네. 분위기 자체가. 네네. 예. 목표한 서명 인원이 2,000명인가요? 네네네. 예, 그 외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5% 정도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4만 명이니까 한 1,800명 정도 네. 좀 넘기면 되는데 넉넉하게 또 이렇게 그 검증 과정에서 좀 그 중복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2,000명 정도 적극적으로 받고 있고요. 지금은 1,000명은 좀 넘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네, 아주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예.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에 대한 절감을 누구보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네네 맞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역을 지금 어떻게 바꿔놓고 있을까? 네네.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남해군을 보게 되면 지난 4월 기준으로 남해군의 매출 증가율 있잖아요. 네네. 34.2%라고 하는데 같은 달에 경남의 평균 성장률이 2.6%였거든요. 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업종별로 보면은 여가 문화가 눈에 크게 띄는 상황이고 돈이 도니까 매출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제 의원님이 보시는 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가장 큰 효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떤 걸 제일 먼저 말씀하고 싶으세요? 일단 뭐 당연히 그 경제 승수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게 농어촌 기본소득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쓰도록 하는 거잖아요. 수요를 창출하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거든요. 어찌 그런 보면 제도입니다. 거기 화폐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그리고 상황이 또 되는 거죠. 사용처 자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뭐 쓰는 데서만 쓴다. 그래서 그 굉장히 불균형한 그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도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일할 때 청년 기본소득을 저희 재단에서 취급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 기본소득을 참 말이 지급하고 많았던 거였는데. 네, 근데 굉장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청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단순히 뭐 돈 몇십만 원 받는 거 이게 다가 아니고 그 정부가 나를 위해서 뭔가 든든하게 지원해 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도 느끼고 또 네, 사실 네. 사용처 자체가 재래시장이나 이런 그 골목 상권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돈을 갖고 재래시장을 처음 가봤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들은 갑자기 청년들이 북적북적대니까 재래시장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가 굉장히 세련된 상권이 된 것 같다. 그런 이러면서 말씀도 하시죠. 예, 세대 간 통합 그리고 골목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남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무슨 농산물 가격이 그 폭락을 하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지역 화폐로 기본소득으로 그걸 사주자. 네. 대판가 이거를 사주자 하는 운동까지 벌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정성
조성군인가 하는 지역에서는 빵집의 매출이 늘어서 늘어난 매출의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기부하겠다. 다시 환원하고. 네. 예, 그래서 이런 기부 문화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네. 그 선순환 얘기를 좀 많이 네. 듣긴 했는데 또 네. 한 가지가 제가 들은 것 중에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창업하시는 분들이 늘었대요. 맞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뭐 우리도 예를 들면 읍 외에 작은 면들 있잖아요. 네, 인구가 굉장히 적은 면에 가면 돈을 쓸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예.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면 네. 단위에서 80%를 써야 근데 되거든요. 또 작은 가게를 만들게 되면 거기 와서 그렇죠. 이제 쓰시니까. 네, 그래서 창업하시는 창업을 하게 경우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남해군이 작년 9월만 해도 인구가 4만 명이었는데 올해 4만 1,000명으로 올해 5월에 네네. 4만 1,000명 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인구가 4.5%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증가분이 어디서 왔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같은 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분이 오면 이게 과연 무슨 효과인가 네네. 이렇게 또 따져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만약 그게 사실이면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가 너무 무색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래서 정부가 네. 사실 지금은 시범 사업 기간이죠. 그리고 이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군에 대해서는 네. 이 본 사업으로 아예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 음. 이렇게 지금 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그리고 인구 유입의 효과 여러 가지 효과들을 지금 검증하고 있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사실상 하동군 같은 경우도요. 그 지역 간 이동이 무슨 제로섬 게임이지 이게 무슨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지역 소멸 지역을 가보면요. 인구 소멸 지역 가보면은 인근 지자체로 빠져나가는 유출되는 인구도 적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는 하동군 같은 경우는 진주로 빠져나가는 네. 인구 또 광양시로 빠져나가는 인구 만약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이 된다면 예. 광양이나 진주에서 역유입되는 인구들이 있겠죠. 저는 그것이 뭐 일정 정도는 수도권에서 장기적으로 유입되는 효과까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단기적으로는 사실 인근의 시로 빠져나갔던 인구의 역유입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 원래 사시던 분이 그 지역에서 살기 어려워서 빠져나가는 그렇죠. 분은 어느 정도는 잡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역유입 효과가 분명히 역유입 있는 걸로 효과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 남해도 또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젊은 부부의 유입이 좀 네. 두드러진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한테까지도 15만 원을 똑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다시 이사 들어오는 나갔다가 이사 들어오는 그런 인구 유입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그 재원 관련돼서 또 여쭤볼 게 뭐냐면 네네. 왜냐하면 역시나 이게 문제가 돈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충북 옥천의 인구가 늘었다 이런 기사를 이렇게 하면서 인용하면서 최근에 늘어난 농어촌 특별세 있잖아요. 네네. 요거를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좀 하신 바가 있어서 또 금액도 한번 늘려보자 네네. 이런 얘기도 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농어촌 특별세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농어촌 특별세라는 네. 게 그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 사실 조성되는 그런 걷어들이는 세금이지 근데 않습니까? 경제 활성화라고 해도 분명히 어디에 써야 되는 것이 그렇죠. 이렇게 분명히 되는 네. 건 아닌가요? 네. 뭐 그렇긴 한데 그 예. 소멸대응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써야 되는 사용처가 분명히 정해져 있기는 한데 기존에는 주로 인프라에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인프라 투자가 과연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하면은 네. 뭐 일자리나 인구 유입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소멸대응 기금이든 아니면은 농특세든 사실은 조금 더 효과가 있는 농촌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데 사용처를 확대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거래대금이 늘어나서 일시적으로 이 농특세 그 세원이 세수가 더 늘어났다. 근데 그 나중에 줄어들면 어떡하냐 뭐 이런 말씀도 있으신데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멸대응 기금이나 네. 아니면 이런 농특세를 조금 더 이렇게 특별하게 기금화해서 많이 거칠 때 좀 그 쟁여뒀다가 네. 그 만약에 세수가 좀 줄어들 때는 그 기금을 다시 활용하는 방식. 활용하는 그- 방식도 네. 괜찮다. 네,
그렇게 왜냐하면 농어촌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원래 이 농축제의 그렇죠. 또 네, 맞습니다. 목적이기도 하니 거기에 네, 네. 부합한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의 그 인프라 투자의 결과도 좋지 않지만 심지어 예. 오히려 그 사람이 늘지 않는 인프라 투자가 나중에 보면은 유지 관리 비용을 그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수요 창출형 인프라라고 보고 농어촌 그 기본소득에 적극적으로 이 세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정말로 지역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죠. 네, 네, 다른 네. 거를 다른데 자꾸 쓰지 말고 네, 그냥 네. 우리 줘.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쓸게. 네,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삶이 좀 나아지니까 그 네. 부분으로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또 분석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 재정 부담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여러 기금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지자체 재정 부담도 좀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재정 부담이 정부가 4, 그죠? 도가 2, 그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4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네. 그렇지 않은데요. 정부 권고안은 433이거든요. 433이죠. 네. 예, 예. 근데 이제 경남도만 嗯 18%를 부담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남도의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도비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도도 조례 재정을 음. 그 도민 조례 재정으로 한번 가보자. 예, 이런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부 정책이잖아요. 네, 네, 네. 예, 정부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확 걸고 있는 그런 네, 네. 농어촌 기본소득이니까 네. 이 국비가 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네. 사실은 이게 아예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생색을 예, 좀 내려면 예, 농어촌 기본소득 그 법이 만들어져서 그 국비 부담률을 높이는 그래서 네. 재정적으로 조금 더 정부가 많이 책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도를 자꾸 이렇게 그 타겟을 삼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네, 네. 뭐 도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어느 그 광역자치단체가 돈이 많아서 네, 네. 예, 뭐 풍족한 그런 자치단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나름의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데 또 더더군다나 특정 지자체인 남해군에만 지금 그렇죠. 나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본 거였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사실 국비 부담률을 좀 높이는 그 입법 추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농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상설화하는 내용의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네네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돈을 나눠주느니 국민연금이라든가 또 국민건강보험처럼 사회보험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 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게 사회보험은 오히려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구 소멸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은 농업 인구 그리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회보험 혜택에서 거의 소외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회보험 지원을 더 강화한다는 거는 농어촌 지역에 이렇게 인구 소멸을 막는 대안으로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래서 그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제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급감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농촌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그 지역의 불균형 격차가 너무 심화되면서 이게 사회적 비용을 크게 사실은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느니 자꾸 인구를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네, 농어촌 네. 기본소득이 도입이 된 거고 그럴 때는 이렇게 오히려 대도시에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보험을 강화하는 정책이 네, 아니라 네, 네. 직접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투자를 하는 그런 정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지역에서 못 살겠다고 난리인데 네. 자꾸 사람이 빠져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도 좀 모자랄 판에 네. 예, 그건 너무 좀 광범위한 이야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네네네. 예, 그런 차원의 예, 접근은.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 고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 자기 예. 부담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관련해서 남해군에서 안 그래도 이 관련 보도자를 내기도 해가지고 네. 인터뷰를 진행을 한 바가 있어요. 네.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시다가 그 농어촌 기본소득이 도입된 이후에 남해가 활기를 찾고 있고 막 그 창업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길래 네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겠는데요. 그랬더니 진짜래요. 네, 맞습니다. 이거 없어지면 안 된다고 이제 줬다가 앞으로. 뺐으면 큰일 네, 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이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법제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이 그 실제 사업 실범 실시된 지가 5개월,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이 되고 있다.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제대로 평가할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네. 수도권에 있는 오히려 주민들조차도 예. 농촌 지역으로 내가 이사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좀 그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회적 동의 수준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예 본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저는 궤도 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아주 작은 요인은 될 수 있겠죠. 네. 큰 요인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근데 정주 여건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네, 네, 맞습니다. 예, 거기 그렇기는 유입하는 게 해요. 그렇게 쉬운 네. 문제는 아니기 네. 때문에. 근데 다만 하나의 요인은 분명히 될 수는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에 그러니까 수요 창출 일자리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으면 기꺼이 귀촌하겠다 하시는 인구가 적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빠져나가잖아요. 음.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고 일자리가 있으면 귀촌도 해볼 의향이 있다라는 인구를 유입시키는 네. 그런 정책으로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정말 필요한 곳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어떤 게 조금 더 좀 보완돼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다면 좀 말씀을 주시겠어요? 일단 뭐 내년까지 시범 지역 그게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하겠다 계획하고 있는데 예. 지금 17개 그 이제 지역에서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예. 경남만 유일하게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연내에 내년 1년이라도 시범 지역이 경남에서 몇 군데라도 더 선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하동군이 반드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 조례 발안법 을 네.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만큼 우리 하동 군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네. 라는 것을 의사표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정부에서 그 국회에서 좀 아주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고 네. 연내에 반드시 이게 법제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삼전 닉스 어쨌든 그 관련해서 네, 예,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나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앞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시범 지역이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은 것도 그렇게 있고요.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예. 또 실제로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상임위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농해수위위원장님께 여쭤봤더니 자기는 내년에 본 사업 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미 뭐 정부가 2년 시범 사업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네. 시범 지역을 늘릴 수는 있어도 지금 이제 거의 8월이 다 돼가는데 갑자기 본 사업으로 바로 진입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시범 지역이라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예, 세수가 확대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농어촌 지역 전체로 확대될 수는 없겠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현재 되면. 상황에서는 바로 하기는 좀 부담이 예. 있겠죠. 예, 네. 예.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전국에서 어쨌든 그걸 신청을 받게 되면 다 하시겠다고 할 것 같고. 근데 대상 지역이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59개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3분의 1이 시범 지역에 선정이 된 거고 이제 조금 더 확대하고 예.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내후년에는 본 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고요. 요거 네네.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왜냐하면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 관련해서 네. 예, 그동안에 많이 또 애써 오셨기 때문에 네네. 그거 하나 좀 여쭤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이런 말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너무 엄격하다. 네네.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이게 극히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가 물론 뭐 전제가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할 거니까 네네. 만약에 하더라도 네. 그래도
개인이 진 빚을 왜 세금으로 그걸 메꿔주는 거야? 가장 라고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가장 뭐 큰 보통, 오해가 그겁니다. 도덕적인 여기에는 얘기하면서 여기에는 네. 세금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 5천만 원을 빚진 분이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체자 신분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이분을 탕감해 준다. 이렇게들 이해하시는데 예, 그게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어. 아니고요. 이미 금융회사들은요. 예. 3개월 연체되면 부실 채권으로 잡히기 때문에 부실 비율이 높아지면은 금융기관에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삼각 처리, 한마디로 손실 처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장부에서 없던 걸로 그냥. 예, 정부에서 네. 지워버려요. 손실로 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네. 결국 그 5천만 원짜리 채권이라는 건 사실 금융회사 원래 장부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거를 다시 특수 채권으로 해서 시장에 다른 곳에 아주 내놓죠. 싸게 팔거든요. 예. 예, 그걸 그래서 누군가가 사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또 채무자가 되죠. 네네네. 그래서 어. 아주 오래 전부터 정부가 금융회사들로부터 일부 기금을 형성해서 그래서 싸게 팔렸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때는 이제 3% 정도에 팔렸거든요. 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국민행복기금이 3%였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면 33,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네. 그 사는 돈도 세금이 아니라 기금이었다.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탕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네. 이미 금융회사에서 손턴 채권.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갚을 의무가 사라진 소멸된 채권에 대해서 그 시민에게 이제는 금융회사도 포기했으니까 당신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해서 세금 내시면서 경제활동을 다시 해라. 네. 이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이익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이해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탕감해 주는 데 있어서의 그 비용을 비용이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금을 형성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금융회사들이 일부 내요. 일부 내고, 금융회사들이 일부 내고, 그리고 이제 세금이 투입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초기에 그 자금만 투입이 됐다가도 이게 또 100% 탕감이 아니고요. 네네. 이 상황에 따라서 채무 조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 3.3%에 샀는데 사실은 회수한 거는 한 50%를 회수를 하거나 뭐 20%를 회수하거나 그렇거든요. 네. 그럼 돈이 남죠. 그 남는 돈이 다시 기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네. 예, 제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고요. 네. 뭐 앞으로 하동에 쭉 계시는 거예요? 네. 하동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여러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햇빛소득 마을 관련해서도 이제 마을 찾아다니면서 예. 정부의 햇빛소득 그 정책, 마을 정책 이거를 홍보를 하고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소득 발안 관련해서 좀 진행되는 게 있으면 그때 또 한번 뵙고 네네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윤경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